한덕수 권한대행 5월 초에 사퇴한다. 5월 초면 언제입니까? 5월 1일이란 이야기예요. 그래서 어제 보다 정확한 기사가 나온 게 오늘은 4월 29일,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? 4월 29일 화요일인데 화요일마다 뭐가 있느냐? 국무회의가 있습니다. 국무회의가 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될 거예요.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 누가 참석합니까? 국무위원들이 참석한단 말이죠.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은 경제부총리도 하고 뭐 그다음에 총리도 2번씩이나 하고 그랬으니까 그다음에 뭐 차관하고 뭐 그럴 때 배석한 거 빼고 정식 국무회의의 멤버로서 국무위원으로서 그 대한민국에서 한덕수 권한대행보다 더 많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람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. 경제부총리 했죠. 총리 2번이나 했으니까. 총리도 대통령보다도 더 오래 하는 거 아닌가? 저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. 그런데 일단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국무총리 한덕수의 마지막 국무회의가 오늘 있었던 거예요. 오늘 뭐 했습니까? 그래서 이것저것 또 거부권 행사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심경을 밝혔다. 그래서 이런저런 유튜브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국무회의에서 이런저런 그 발언을 했다, 말씀을 하셨다. 그런 이야기들 또 이렇게 그 뉴스나 그 유튜브에서 많은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 그런데 오늘 그 국무회의 마치고 오늘 그 권한대행 사퇴하겠습니다.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. 그 다음에 사퇴하는 게 소급표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.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사퇴하면은 오늘 한 국무회의에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걸 다 떠나가지고 오늘 국무회의하고 국무회의 마치면서 사표 내는 건 좀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오늘은 사표 안 낼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예상을 했었느냐 4월 30일에 그 사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내일은 4월 30일은 어떤 행사가 있느냐 미국의 해군성 장관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것저것 둘러본대요. 그래서 그 해군성 장관이 와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나라는 군 관련된 장관이 국방부 장관밖에 없잖아요. 그런데 미국은 국방부 장관도 있고 뭐 육군부 장관도 있고 해군부 장관도 있고 그래요. 워낙 그 큰 나라니까. 그다음에 대한민국은 군의 핵심은 어디냐? 우리나라는 육군이잖아요. 하지만 미국은 최고 엘리트들이 오히려 웨스트 포인트보다 미 해사가 더 많을 겁니다. 왜냐하면 영국의 전통을 따라서 미국이 영국의 전통을 따라서 영국은 해군의 나라잖아요. 영국이 세계가 그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이지 않았습니까? 그 전통을 미국이 따라간 거죠.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미국은 항공모함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전투기 조종사가 그 해군 그 공군에도 그 전투기 조종사들이 있지만 해군도 전투기 조종사가 있단 말이죠. 왜냐하면 항공모함에서 딱 떠야 되니까 전투기가. 그 다음에 그 조그만한 배 항공모함 물론 크지만 그래도 일반 육지하고 일반 공항하고 다르지 않습니까? 거기에 딱 착륙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해군이 굉장히 그 센 그러한 그 군대거든요. 그 우리나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. 우리나라는 육군이 이만큼 있고 그다음에 사성 장군도 해군 참모총장, 공구 참모총장 2명 빼고는 다 육군이잖아요. 물론 합참의장을 뭐 해공군에서 할 때도 가끔 있지만 그런데 그 미국은 해군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죠. 그러니까 해군성 장관이 해군부 장관이 따로 있는데 그 해군 장관이 우리나라에 온다는 거예요. 그 왜 오지? 제가 갑자기 궁금해지네. 왜 그러냐면 왜 궁금하냐면 제가 그 미군 기지 전 사업단 법무실장 4년 반 했었잖아요. 방위 출신인데 미군 기지 전 사업단 법무실장 하면서 진짜 많은 걸 갖다가 배웠거든요.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평택에 캠프 험프리스가 있습니다. 그 캠프 험프리스가 아마 일산 신도시 만할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 용산에 미 8군 있지 않습니까? 미 8군이 몇 평이냐? 80만 평이었어요. 80만 평. 어마어마하죠.
제가 이제 그 옛날 그 근무할 때부터 패스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저한테 내줘가지고 옛날 제가 국방부에서 근무할 때는 밥때 놓치거나 뭐 그럴 때에는 그냥 혼자 미군 부대 딱 들어가가지고 그때 이제 드래곤 힐이라고 뭐 호텔도 있고 그다음 또 여기저기 식당들 많이 있었거든요. 지금 다 없어졌는데 혼자 들어가서 햄버거도 먹고 나오고 막 그랬었단 말이죠. 그런데 용산에 있는 캠프는 80만 평인데 평택에 있는 캠프는요. 캠프 험프리즈는 400만 평이 훨씬 넘어요. 그러니까 핵캠프 험프리즈 그 규모만 거의 일산 신도시만하다고 제가 제 기억에는 그렇고 그 다음에 평택에 그 캠프 험프리즈만 있습니까? 그거는 그 육군 베이스인데 또 뭐가 있냐면은 오산에 에어베이스가 있잖아요. 바로 옆에 있습니다. K55, 55가 그 다음에 또 근처에 뭐가 있습니까? 평택 2함대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거기는 마음먹기에 따라서가 아니라 평택 일원은요 육군, 해군, 공군 기지가 다 있는 전 세계에 거의 유일한 기지일 거란 말이죠. 그래서 해군 장관이 왜 왔는지 그거 한번 제가 찾아봤었어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하네 말하니까. 어쨌든 미국의 해군 장관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사람까지는 내가 그 미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고 그리고 난 다음에 5월 1일에 그러면 내일 모레 5월 1일은 뭡니까? 메이데이잖아요. 그 근로자의 날이잖아요. 노동절이잖아요. 그러니까 원래 일반 회사원들은 제가 예컨대 옛날에 뭐 삼성 같은 데 다니고 그럴 때에는 5월 1일 날 놀았거든요. 아, 그랬구나. 그러니까 5월 1일이 목요일이잖아요. 아, 목요일. 그러면 금요일 하루만 딱 쉬면은 목, 금, 토, 일, 월, 화, 수 5월 6일까지 계속 놀지 않나? 아, 그래서 황금 연휴라고 그랬구나. 제가 그거를 몰랐네. 근데 공무원들은 5월 1일 날 놀지 않아요. 대신에 국방부는 국군의 날에 놉니다. 놀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한덕수 권한대행 5월 1일은 공무원이니까 그날 그 원래대로 하면은 노는 날이 아닌데 5월 1일 날 그 이제 사퇴하신다고 하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5월 2일에 출마 선언을 한다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한덕수 권한대행이 왜 출마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, 왜 출마할 수밖에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그 요인들이 많이 있겠죠. 그런데 그 중에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트럼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. 내가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나가야 된다 이런 마음도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마음도 있고 나가도 되겠다라는 마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? 그게 제 생각에는 트럼프 같거든요.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전화한 겁니다. 한덕수 권한대행이 트럼프한테 전화를 먼저 한 게 아니고 트럼프가 먼저 한덕수 좀 연결해봐 해가지고 백악관의 그 참모들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백악관에서 그 삼청동 총리실이나 뭐 어쨌든 그 공관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. 전화 받으니까 트럼프였던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화 통화가 28분 동안 있었대요. 그런데 처음 5분인가 6분인가 그 처음 5, 6분 동안은 그 어떻게 그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느냐?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트럼프하고 사이에 통역이 있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한 5분 정도는 통역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다짜고짜 트럼프가 본론에 들어가기도 전에 Hey, are you 뭐 미스터 한 그러면서 are you 뭐 acting president 뭐 이러면서 그냥 인사 간단하게 하고 다짜고짜 너 출마하냐?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너 출마하냐?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들리냐면 이건 확인된 건 아닌데 네가 그 직책에 그러니까 직책이라고 하는 거는 프레지던트죠. 네가 그 프레지던트에 가장 라이트하다.
가장 적합한 사람이다라고 내가 보고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렇게 한 5분 정도 시간이 지나갔어요. 근데 이거는 통역이 끼면 안 되겠네. 트럼프가 다짜고짜 네가 대통령 적임자라고 내가 그 보고를 갖다가 받았는데 그 맞는 말이냐? 뭐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이거는 그 통역이 끼면 안 되는 거 아닌가? 이런 생각을 했던 거 아닌가? 저는 처음에는요. 그러니까 20분 넘게 한 22, 3분 동안은 트럼프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냥 영어로만 소통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한덕수도 영어로 이야기하고 트럼프는 당연히 영어로 이야기하고 통역은 낄 자리가 없고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추측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가 트럼프하고 전화하기가 얼마나 어렵냐. 그런데 지금 막 관세 가지고 전 세계가 난리 뽕짝이고 우리나라 대통령 탄핵돼 가지고 정신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원스톱 쇼핑을 갖다 하든 뭘 하든지 간에 할 얘기가 무지하게 많은데 중간에 통역이 딱 끼어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시간 너무 아깝다. 그렇다고 해가지고 트럼프가 30분 이야기할 거 1시간씩 시간 내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통역 잠깐만 뒤로 빠져. 내가 직접 이야기할게. 이렇게 해가지고 트럼프하고 사이에 다이렉트로 통역 빼놓고 영어로만 그 통화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추측을 했었는데 그 추측도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런저런 사람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트럼프가 다짜고짜 내가 보고받기를 You are the right person. for the job 뭐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통역까지 끼면은 좀 안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한 것이 아닌가. 저는 어쨌든 트럼프의 영향이 상당히 있지 않았을까.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선언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이 상당히 있지 않았을까는 그러한 추측을 갖다가 합니다.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 대선이 전개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 한덕수 권한대행은 시대적인 소명이다. 내가 대통령으로 출마하는 것이 시대적인 소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.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. 과연 이번 대선이 어떻게 결론 지어질지 어떻게 결말이 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